끝났네요. 오케이, so 이제 저 파트는 끝났고요. 혹시 이제 기술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이제 훨씬 더 편안하게 혜원 선생님하고 이제 디베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Thank you. 초등학교 때 외국에 살다가 중고 대학교는 한국에서 졸업하고 한 3년 전에 포인트아비뉴에서 디베이트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데니쌤께서 제 소개해 주셨겠지만 디베이트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리고 아마 보내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실 텐데 국제학교에서는 그냥 디베이트를 한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디베이트 자체가 하나의 정말 특수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국제학교라면 아니면 이중언어라든지 영어를 학습할 때 있어서 그냥 토의를 하는 그런 활동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포인트아비뉴에서 진행하는 디베이트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 15년 정도 교육을 했던 디베이트는 구체적인 형식을 갖추는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앉아서 토의를 하는 활동이 아니라 어떠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거기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거기에서 기반된 많은 다양한 어떤 스피치라든지 아니면 토의라든지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조금 목표는 저희 학생들이 지금 3년 동안 제가 여기 있었는데 3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여름에는 어떠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제가 이걸 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토론 대회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대회부터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통 대회부터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3, 4년 정도부터 영어 토론이 좀 활발하게 시작돼서 현재는 사실 고등부 대회들은 많이 없어진 추세고 중등부, 초등부 위주로 활발하다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수준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은 디베이트라기보다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주로 이끄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대회 한 반 정도는 예를 들자면 하노이 디베이트 토너먼트, 비et남 BP 챔피언십, 호치민 디베이트 오픈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에서 열렸던 오프라인 대회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학교 선생님이랑 이렇게 주최한 그런 대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한국 나이로는 중학교죠. 어쨌든 국제학교 기준으로 9학년 정도부터 참여를 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어린 학생들이 참여했던 대회가 저희가 작년에 개최했었던 비엔남 미들스쿨 디베이팅 챔피언십인데요. 대회를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토론을 하다 보면 토론자로 참가하는 게 아마 80%일 거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심사위원 또는 기획단으로 참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활동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이제 말을 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떤 하나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들이 주최하는 대회인데 작게는 정말 그냥 몇백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자기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제공을 하고 스케줄은 어떻게 운영하고 이러한 경험들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게 좀 토론 활동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은 WSDC가 World Schools Debating Championship이에요. 세계 고등학생 영어 토론 대회. 근데 이거는 올림픽처럼 각 나라별로 국가대표팀이 존재해요. 1년 동안 그 친구들이 선발돼서 매해 여름 정도에 열리는 대회를 가는데 이 대회 같은 경우는 8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대회고 처음에는 약간 영어 국가들,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 정도 국가들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60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현재 5년 차 이제 돼가고 있고요. 죄송해요. 6년 차 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베트남 오면서 베트남 국가대표 코치를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한국 대표팀 코치였다가 이제는 베트남을 맡고 있는데 베트남 국가대표이지만 사실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올해가 4년 차인데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유니스에서 한국 학생들도 몇 명이 같이 국가대표팀에 있었고 9학년부터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거라 7, 8학년 지금 아마 초등학교는 조금 많이 이르고 7, 8학년에 만약 토론을 시작한다면 한 번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로고는 대회를 소개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학생들이 실제로 나가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던 대회 중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 좀 주요한 대회들 소개드렸고요. 일단은 저희 코치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2020년에 포인트아비뉴에 처음 왔을 때는 저랑 선생님 한 분 더 이렇게 딱 2명 2인 팀이었어요. 그래서 2명이기 때문에 너가 팀장하니 내가 팀장하니 이런 식으로 좀 장난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7명
정도 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시면 소위 말하는 원어민이라고 부르는 코치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공부를 했지만 방글라데시, 한국에서 공부했지만 우즈베키스탄, 아일랜드에서 공부한 이제 영국에서 공부한 아일랜드, 한국에서 공부한 한국, 그다음에 한국에서 공부한 캄보디아, 그리고 남아공에서 공부한 남아공 선생님. 이렇게 국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학부모님들이 딱 오시자마자 맨날 하는 말이 근데 원어민이 안 가르치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토론이라는 게 영어를 기초를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적절하지 않은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내가 문법을 탄탄하게 잡고 글을 잘 쓰고 뭐 책을 많이 읽고 책에 대한 어떤 뭐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갓 베트남에 와서 국제학교에 적응하는 친구들에게는 사실 토론 프로그램이 그렇게 적절한지는 저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일정 영어 수준이 되어야 참여를 가능한 게 토론이고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누구에게나 말을 할 때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뭐 소위 말하는 미국 발음을 다 쓰시진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정말 전 대륙에 가서 대회에서 성과를 내오신 분들이고 성과를 낸 이유는 영어가 모국어서가 아니라 영어를 활용해서 정말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춘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난 정말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반드시 그것만 듣고 우리 아이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토론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아이도 이중 언어고, 그러니까 제2 외국어고 영어가 그것을 더 적절한 표현력과 뉘앙스를 활용해서 남에게 설득력을 갖추며 말하기를 학습하고 싶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디베이트 프로그램이 적절해요. 그래서 당연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돼요. 어릴 때 배울 때는 뭐 발음이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왕이면 뭐 원어민 같은 발음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판단하는 좋은 토론 코치의 기준은 아이와 공감하며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주제를 잘 풀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잠재력을 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지 미국 발음을 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의 프로필은 그냥 약식이에요. 근데 더 자세한 프로필은 아마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조금 더 이력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어떤 대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는 직접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슈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 다음으로 시니어 선생님인데 다들 이제 어느 정도 편견을 갖고 바라보실 수밖에 없다는 정도 이해는 해요. 동의하진 않지만. 근데 사실 베트남에서 세계 대학생 대회에서 아시아인이 파이널까지 가는 거는 거의 지금 손에 꼽을 정도의 경력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국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쾌한 적이 몇 번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실력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을 섭외해 오는 거지 영어의 어떤 발음을 배우기 위한 토론 과정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발음이 나쁘고 안 들릴 정도는 아니에요. 당연히 설득력을 갖추신 분들이니까 각자만의 고유의 악센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추느냐? 일단은 큰 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4종류 정도의 4개의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 두 번째 1, 2번 여기 나와 있는 1, 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소에 학기 중에서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하지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좀 특강 형태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3, 4번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에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1, 2번은 좀 정규 과정이지만 압축해서 듣고 싶다. 3, 4번은 좀 특강이구나. 아예 여름방학에만 들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논리적 말하기 그리고 설득적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기본적인 어떤 영어 실력, 작문 실력이 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다 더 표현력이나 뉘앙스나 논리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비기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봄학기, 가을학기 정규 17주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Elementary Beginner, Middle School Beginner, High School Beginner 이렇게 초, 중, 고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기존 학기가 17주인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압축해서 저희가 3주로 코스를 만든 경우고요. 초등부 친구들은 정규 학기 때처럼 주 5일, 1일 2시간, 그러니까 주 10시간 공부를 하는 3주 동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Middle School, High School 같은 경우는 주 5일 3시간씩
이렇게 해서 총 주 15시간 3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제가 커리큘럼은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부터 좀 안내를 드리고 비기너는 17주 봄학기, 가을학기를 3주 만에 15일 만에 끝내는 조금 압축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붓캠프 같은 경우는 대회 준비반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디베이트 대회라든지 아니면 좀 말하기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모아서 여름에 다양한 대회에 보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붓캠프이고요. Debate for Change Public Speaking은 열흘짜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2주.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은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주 5일 진행이 되는데 Debate for Change랑 Public Speaking은 Debate for Change는 아이들 중에서 혹시 좀 국제관계 아니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키워주고 싶은 즉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해결책이 존재하고 나아가서 나는 어떤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정말 말 그대로 변화를 위한 사회의 변화를 위한 어떠한 토의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좀 이루어진 수업이라면 퍼블릭 스피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즈니스 쪽이에요. 그래서 퍼블릭 스피킹은 저희가 첫 주는 기본적으로 대중연설, 즉 남 앞에서 좀 자신 있게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준다면 그 나머지 5일까지 2주차 때는 이 모든 내용을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피치라고 해서 결국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된 시간에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쇼케이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조금 더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신문이나 뉴스에 일어나는 얘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좀 갖고 있는 친구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들을 좀 키워주고 싶으시다 하면 Debate for Change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보면 조금 평소에 친구들이랑 말 잘하는데 어디 앞에서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남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훈련 내지는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퍼블릭 스피킹이 좀 더 적절해요. 실제로 난이도도 Debate for Change가 더 높아요. 왜냐면 많은 기사라든지 텍스트를 좀 분석하면서 토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러니까 대중적 말하기죠. 단순히 뭐 스피킹이 아니라 그래서 대중적 말하기가 좀 더 부족한 친구라면 퍼블릭 스피킹 그것보단 조금 더 분석 배경 지식 쌓는 그런 게 중요하다면 Debate for Change 본격적으로 아예 토론 형식을 갖춘 어떠한 말하기를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예 비기너. 만약에 포인트비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붓캠프는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대회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는. 혹시 만약에 우리 아이는 뭐 한국에서 디베이트를 좀 했다 아니면 뭐 여기 국제학교 와서 조금 대회를 나가봤다라고 하시면 붓캠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미 소개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일일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아마 이제 나중에 그 주희쌤이 나눠주시는 그 자료에도 또 나와 있는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비기너는 말 그대로 엘레멘트리는 사실 저희가 형식을 갖춘 토론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진 않아요. 초등부는 정말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대립하는 것보다 일단은 다양한 주제를 좀 탐구해보고 찬성도 해봤다가 반대도 해봤다가 그냥 토의만 해봤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4학기 프로그램인데 중고등부는 그때부터 규칙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중등부 그러니까 미ddle 비기너 듣는 친구들은 한 8주차 정도부터 대회 경험 있으면 대회 기회가 있으면 그때부터 좀 제안을 해요. 왜냐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당연히 뭐 담대함이라든지 뭐 용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규칙을 알아야 일단은 나가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 학기의 반 정도가 규칙과 논리적인 어떤 논증하기 반증하기 블록을 쌓고 그 다음부터는 주제 분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좀 형식을 갖춘 토론 봄 학기 가을학기 과정 비기너 붓캠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회 준비반 그리고 Public Speaking and Debate for Change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ublic Speaking은 말 그대로 Persuasive Speaking Techniques, 즉 테크닉죠. 그러니까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도구인데 조금 경험, 그러니까 기술이나 방법을 좀 알려주고 아이들이 연습하고 무엇보다 Building Confidence,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열흘 과정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게 Business Pitch Day라고 해서 아이들이 일단 말하는 기술을 첫 주에 배우고 두 번째 주에는 다양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발표를 해보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Creative Business Plan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뭐 Shark Tank라는 아마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업자들이 나와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는 그런 리얼리티 쇼인데 거기서의 사실 아이들이 나온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10살짜리 꼬마인데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런 걸 만들어봤어요 라고 해서 스피치라는 그런 모습에 저희가 조금 영감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좀 생각해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많이 생각해내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들 다만 자신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긴 프로그램이 퍼블릭 스피킹이고요. Debate for Change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국제학교 다니다 보면은 뭐 UN SDG는 그냥 거의 다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요. 17개가 있고 뭐 UN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이러하고 뭐 나는 글로벌 시티즌이고 나는 이런 거에 관심 많고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기후변화 외에는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요. 요즘 학교에서 트렌드가 기후변화인가 봐요. 그래서 다들 뭐 다 종이 아껴야 되고 뭐 불 끄고 다녀야 되고 근데 사실 그건 제가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게 이렇게 똑똑하고 관심이 많은 친구들인데 어떻게 조금 더 탐구를 하게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근거가 있는 뼈대를 잡자. 저희가 임의로 뭐 뭔가를 이게 중요한 국제관계화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한테는 2030년까지는 UN SDG가 유효할 거니까 그리고 특히 베트남처럼 동남아 국가에서는 UN SDG가 계속 정부 기조 정책으로 나올 거니까 그렇다면 그 17개를 우리가 조금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는 과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2021년부터 진행했던 캠프인데 꾸준히 계속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UNSDG 이미 학교에서 배워요라고 하시는 이제 베트남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UNSDG를 배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요리 재료 정도인 거고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그 목표인 것 같아요. Debate for Change는.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에 Final Presentation Day로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한 SDG 하나를 탐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결책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해결책을 제안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약간 그런 논리적 사고 내지는 비판적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표회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나이대예요. 어떤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인데 디베이트 과정은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받고 있어요. 저희가 간혹 2학년 친구들 중에 굉장히 영어 실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종종 요청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사실 3학년도 가을 학기에는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3학년, 3.5학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봄학기 3학년 정도부터가 토론을 배우기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활용력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주제를 조금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 얘기만 해도 저학년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챗GPT에 대한 토론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친구들한테는 이거조차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제에 대한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친구들한테 무조건 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라고 하는 게 사고력에 그다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봄학기부터 3학년을 봤는데 보통은 4, 5학년 이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초등부는 저희가 미들스쿨은 6학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 7, 8이 저희가 미들스쿨이고 그 다음에 하이스쿨이 이제 7학년이 조금 겹친 학년이긴 한데 7, 8, 9가 하이스쿨인데 이 부분은 모든 프로그램에 다 비슷하고요. 주니어랑 시니어 같은 경우도 3, 4, 5학년, 6, 7, 8학년 이렇게 기준이 나뉘고 퍼블릭 스피킹도 그렇게 나뉘고 비개너만 조금 더 학년이 폭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저희가 진단평가 해주시면 학년과 그리고 레벨에 맞는 반으로 구성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네. 저희는 일단 3학년으로 넓게 잡거든요. 3개 학년. 그러니까 5, 6, 7, 8학년이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저희가 학년을 맞춰요. 예를 들어 뭐 3개 반이 있으면 가능하면 뭐 6, 7학년, 7, 8학년, 뭐 8학년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희가 학년을 다 분리하진 않아요. 저희는 결국에는 주니어 레벨이면 최대 3개 학년까지 같이 학습을 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 기획 의도이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행을 하게끔 저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5학년만 수업 듣고 싶어 이렇게 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전 사례들을 보면 거의 그냥 2개 학년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4, 5학년 반, 3, 4학년 반 이런 식으로 조금 나뉘는 것 같긴 해서 이 부분은 올해 증명률을 좀 보고 저희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스케줄은 요거 제가 알기로 슬라이드 끝나고 다 받으실 거거든요, 사본을. 그래서 날짜는 언제 가능하신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비기너는 3주짜리 그리고 나머지는 다 2주짜리 캠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퍼블릭 스피킹부터 먼저 하고 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뭐 그 다음 세션 때는 Elementary, 뭐 비기너 하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8주 동안 뭐 2, 3 뭐 이런 식으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보딩 캠프도 마찬가지고 데이 캠프도 마찬가지고 날짜가 이제 맞물리지 않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경험하실 수 있도록 스케줄이 짜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돼요. 일단은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